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고요. 저는 고향 FM DJ 주디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3년 그 영상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든 연속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은 내 친소, 보물 같은 친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주디가 초대한 오늘의 주인공은 고양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자꾸 이제 고개를 가로젓는데 지명설화 해설사로도 계시고, 그리고 여행업을 좀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또 그 금융 쪽에서 일하시면서 전문가로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 엄청난 삶의 변화를 좀 일으키신 분이죠. 우리 정재훈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이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분의 삶이 어떻게 지금 변화해 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친한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일단 농협의 이제 지점장을 거의 평생을 하신 거죠. 평생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년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명설화 해설사를 하시면서 이제 여행업을 또 같이 병행하고 계신데, 그거 굉장히 연결이 좀 안 되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업종 전환을 결심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방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한 5년 전까지는 농협의 이제 지점장으로 퇴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여행사라는 1,2투어 여행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현재 1,2투어가 그 하나투어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금융에서 여행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농협이 있을 때는 손님들하고 해외를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퇴직을 하면 이 손님들하고 해외를 와서 전 세계를 좀 다녀보고 싶다는 로망,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막상 퇴직을 해서 보니까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명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조그맣게 여행사를 냈는데, 처음엔 참 막막했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된 거는 저희 아들이 그 당시에 그 필리핀 세부에서 하나투어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행사를 하면서 또한 이 가이드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젊은 사람들 치고는 수입이 괜찮아요. 한 수입은 좋죠. 350 내외를 받을 만큼 28, 30살 된 사람은 좋은데, 한국에서 보는 시야는 또 한국에서는 실업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도 안 되고 이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랫동안 하지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가 여행사를 하면서 아들을 스카웃을 해오려고 했더니 이 친구가 오려고 그러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새로운 거를 여행업을 하다 보면 힘든 것도 많고, 그 친구는 또 이렇게 저하고 비슷하게 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그 성격이 좀 외형적이라, 이게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세부를 2번이나 갔습니다. 가서 그야말로 상고초를 해서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여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하나투어, 모도투어 이런 거로 사람을 송출한다는 개념으로 보냈는데, 그러다 보면 마진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마침 그 필리핀 세부라든지 또는 베트남, 그때 한참 코로나 전이죠. 한참 분위기 좋을 때는 도매, 그러니까 그쪽에 랜드사에다가 견적을 받고 우리가 우리 옆에서 보험을 들고 또 항공 티켓을 해서 손님을 직접 모시고 가면 마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해서, 그래가지고 코로나 터지는 그 1월 달에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사업 계획을 해보니까 거의 1억은 벌겠더라고요. 진짜 꿈이 좋았고 또 갈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특히 그때는 베트남 달랏이라는 그 1년 내내 가을 날씨가 있는 곳을 주로 상품을 팔았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월 말일 날 달랏을 마지막 손님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그야말로 한 3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여행업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우리 아들은 다른 데 갔고요. 저 혼자 지금 조그맣게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경기도 어렵고 또 여행업이 코로나 직전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밖에 아직 안 가요. 40%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아까 같이 랜드사를 팔 수 없고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져서 현재 하나토 상품으로 손님을 보내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단독 상품이라 그래서 뭐 20명 이렇게 갈 때는 저도 같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여행업은 어렵지만 또 저같이 이렇게 퇴직한 사람으로서 여행업은 좀 괜찮은 직업이고 또 저같이 역마살이 낀 사람은 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즐겁게 한 80살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까요? 여행업이 일단 그 말하자면 최상의 서비스업에 좀 해당되고 사람을 상대하는 문제니까 사실 금융도 사실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같은 서비스업이긴 한데 전혀 다른 음. 그런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비교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은 손님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한 번 가신 분이 다시 우리 행사를 살 수 있게끔 단골 고객을 만든다는 부분인데 제가 금융기관에서 있으면서 손님들한테 정말 그 갑질한 손님 이런 손님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했던 부분이 있고 스트레스도 많았기 때문에 여행업을 하면서도 그 정도는 뭐 별의별 경우가 많습니다. 뭐 중간에 가려고 다 못 가는 사람, 뭐 갑자기 문제가 돼서 못 가는 사람, 캔슬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거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금융에 단련돼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뭐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갑질을 하는 손님들, 그래서 갑질하는 손님들을 그 사람들이 대응을 해주고 마음을 푸는 게 하나의 노하우인데. 그렇죠. 사실 금융권에 있으면서 뭐 대출 막 몇십억씩 나갈 때 또 예금 몇십억씩 유치할 때의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 사람이 스트레스를 저는 또 성격이 좀 시원시원해서 그런 거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냥 즐겁게 하고 있어요. 고양시에 토백이 중에 토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대를 살아왔어요. 우리 저 일산의 정바산 밑에 정치 집성촌이라고 있습니다. 네. 일명 이제 낭민부락 마두리 정치라고 하면 일산에서 알아주는 그러니까 알아준다는 개념보다 오랫동안 19대면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거기 지역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허둥지둥 살았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지역을 너무 몰랐죠. 그러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그 행복한 미래 포럼이라는 데에서 그런 거를 우리 여기 사람나무의 주희수 선생님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뭐 열일제치고 이걸 배워야 됐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일반 기초 학습 10몇 주를 받고 또 그다음에 또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중급 과정을 또 한 10주 받으면서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 보니까 고양시가 이렇게 또 역사도 깊고 또 고려 시대의 문화, 조선 시대의 문화 또 각종 그 지명에 대한 유래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고향 누리길 해설사라는 또 그 과정도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향 누리길 해설사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좋고요. 그거 역시도 전 80살까지 내가 아는 법인 내에서 고양시 옛날부터 살던 분 또 서울이나 다른 데 살다 오신 분들한테 고양시를 걸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주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단 이 지명설화 해설사든 누리길 해설사의 첫 번째 조건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걷는 사람이 중요하죠. 건강한 사람이 와서 하루에 10km든 걸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전 아직까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지금 그런저런 일을 하면서 특히 지명설화 같은 경우는 고향 토백이로서 고향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돼서 그 선택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고향시가 좀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은데 어떻게 바람직하게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글쎄요, 저는 고양시 토백이로서 또 느끼는 부분이 일반 사람하고 다르겠지만 이 발전 지향적 또는 발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그 욕구가 강한데 저는 오히려 옛날이라는 부분이 그리운 게 많고 그래서 너무 이게 그 자족도시 기능 또는 무슨 뭐 그런 기능이 발달되지 않고 베드타운 그런 개념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고양시의 종주식 그거하고 이제 지명설하고 좀 연관이 되겠지만 내 지역을 내가 사랑하고 내 지역하고 같이 애정을 갖고 또 애들하고 같이 오래오래 사는 동네로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지역에 대한 애양심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도시가 좀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발전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 혼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는 싶은데 시간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 2부에 또 이제 뭐 하나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모시고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저같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